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기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적인 악재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일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점점 못 느끼고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이 25만 8천 채나 어마어마한 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고요. 또 이렇게 글로벌적인 악재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근시일 내에 한 1, 2년 내에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은 못 느끼고 있는 이런 집이 부족한 것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이 부족해서 많은 개발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역만 조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는 상반된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절벽에다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헷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이렇게 집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피부로 와닿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한 가지는 위기가 항상 기회였다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일 때 어떻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이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전망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주택이 25만 채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사 제목인데요.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년 만에 9만 1,000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전체 인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출산이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전염병 사태 때문에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숫자와 태어나는 숫자가 역전이 돼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은 늘어나는 가구 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가구 수가 53만 8천 가구나 1년 만에 늘어났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집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시장이 굉장히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고, 이 불균형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되게 심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 자체가 54%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주택이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은 2026년까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누적이 되는 양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지금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2026년이고, 26년 이후에 주택들이 공급이 되더라도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부족량을 메꾸기에는 2026년 당장 이렇게 메꿔지지 않고 2027년, 8년, 9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이 부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균형을 찾는 상황이 될 거예요. 특히나 서울의 주택 부족은 2029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서울시가 많은 개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쏟아내는 개발 계획이 시장에 전혀 약발이 맥히지 않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글로벌적인 악재 때문인 거잖아요. 자, 정부와 서울시가 이 향후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시장에다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250만 호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 제목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 힘겨루기 결과라는 기사 타이틀인데요. 좀 이상하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는 같은 계열이고,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 확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대결 구도로 놔두면 안 되고, 규제와 규제 완화 또는 규제와 공급 확대,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쨌든 이런 정책의 상반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8월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양도세, 대출 규제, 종부세 완화를 했죠. 그리고 생애 최초 LTV도 80%까지 풀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원래는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것이 이제 수해 때문에 다음 주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에서, 공급 대책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권의
역세권 복합 개발을 늘리는 것으로 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등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 정책 효과를 주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악재 때문에 시장이 이런 정책이나 호재에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는, 위기는 기회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호재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게 되면은요,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이 동심원이 이제 퍼져나가듯이 영향을 주는데요. 악재에 묻혀서 이런 영향이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처럼 물결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결이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이 정상화되거나 또는 내년에 어떤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하향 기조로 전환되는 변곡점들이 나타난다면, 이런 잠잠한 지역들이 이런 파고 웨이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잠할 때가 오히려 이런 파도가 몰아치고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기회를 잡을 수 없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잠잠할 때 투자 기회를 잡고 이렇게 웨이브와 시장이 변화가 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고, 인내의 결과가 투자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걸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효과가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 요인을 반영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투자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많은 개발 계획들을 내놓고 있고,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업무타운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 때문에 시장이 잠잠하고 있을 때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데 아무런 체계 없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과 부도심, 광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 지구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큰 개발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실제 시장을 나가게 되면은 호가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아주 이제 급매물 한두 개 정도가 거래가 되는 정도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좋은 물건들을 잘 좋은 가격에 골라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진원지가 될 것이고, 이 진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그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 정보사 부지가 개발될 거고, 국제 업무지구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가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잠실과 삼성역 일대에 국제 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 계획들, 그리고 도심,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도심에 대해서 4개의 축과 플러스 1개의 축, 총 5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들이 용산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투자의 가치가 높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투자 금액은 외곽일수록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에 들고, 가까울수록 1억, 3억, 5억 이상의 투자 자금은 커질 수 있지만, 커지는 만큼의 이 영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도 더욱더 가까울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1, 2년 정도의 시간만 인내를 할 수 있다면 그 위에 반전되는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는 올라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 잘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진원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될 수 있으면 가깝게 투자를 해서 좋은 입지, 좋은 물건을 잘 골라낸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주거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럴 때 용기가 좀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거든요. 확실한 시장에서는 모두 다가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안전한 데다가 투자를 해놓는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5%, 8%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건축 원가가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지어지는 것과 내년에 지어진 것은 가격 차이가 최소한 5%, 10%, 20%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경기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가격을 올려주는 주요 원인으로 동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거나 막 사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할 때는 안전한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 대표적인 것이 강남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이라든지 또는 성수동이라든지 또는 합정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금에 맞게 투자를 잘 고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과거에 기회를 놓쳤던 분들 지금 그 기회가 또다시 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부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1, 2년 내에 어떤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는 기회를 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입지 선정을 잘하고 호재의 진원지에 가깝게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